오늘은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성화무크에서 출간한 문기준 저자님의 책 파이썬 스타터를 이용해서 강의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료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문자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문자열 데이터를 대상으로 산술 연산을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허용하는 자료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활용법을 아는 것이 곧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표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자료형들과 그 자료형에 따른 예약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각의 자료형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니코드 문자를 포함하는 데이터 값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하나의 문자와 여러 문자가 이어진 문자열을 다르게 처리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하나의 문자든 여러 문자든 똑같은 문자열 데이터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문자열을 표현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거나 큰 따옴표로 감싸 주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문자열 안에도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만약 큰 따옴표를 문자열 데이터 안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면 문자열 데이터 자체를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되고, 반대로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 데이터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 전체를 큰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큰 따옴표가 포함된 데이터를 큰 따옴표로 감싸거나 작은 따옴표가 포함된 데이터를 작은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치만 함중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줄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연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자열을 수학에서 사용하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2개 이상의 문자열 데이터를 합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열을 더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문자열 뒤에 다른 문자열을 이어서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곱하기 연산자는 지정한 숫자만큼 문자열을 복사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가 필요할 때는 이를 구하기 위해 len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len 함수의 괄호 안에 변수명을 직접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문자열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len 함수를 직접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r1 이라는 변수에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 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var1 변수에 문자열 길이를 구하여서 var2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 var2를 출력해 보면 31이라는 문자열 길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ar1에 len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len 함수 안에 직접 문자열을 작성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묶어놓은 조합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단일 문자로 분리하거나 특정 문자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덱싱이란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추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인덱스는 추출하려는 문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를 말합니다. 인덱싱을 하려면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명과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인덱스는 정수값 0에서 시작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인덱스 값 3은 네 번째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역순으로 읽어오기 위해서는 인덱스 값을 음수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문자열의 맨 마지막이 -1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이 문자열에서 한 글자만 추출하는 것이라면, 슬라이싱은 지정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슬라이싱을 할 때는 변수명과 괄호 안에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끝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지칭한 문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를 적지 않으면 문자열의 맨 앞에서부터 슬라이싱하고, 범위의 끝을 적지 않으면 문자열의 맨 마지막까지 슬라이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예제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var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슬라이싱 하기 위해 괄호 안에 숫자 0과 2를 적어 주었는데요. 유니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에서 인덱스 2는 분명 알파벳 U인데, 출력 결과를 보면 Y와 5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와 14를 적어도 인덱스 14인 알파벳 N은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U와 파이썬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0에서 3까지, 9에서 15까지로 슬라이싱을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문자열 안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살펴보면, 문자열 그리고 영어로 in 하고 비교 대상을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문자열에 특정 비교 대상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영어로 not in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결과값은 항상 불리언형, 즉 참 또는 거짓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문자열 안에 대문자와 소문자는 각각 구별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숫자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 정수, 실수, 복소수의 3가지 자료형을 제공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파이썬은 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시스템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정수를 표현해 볼게요. 정수는 영어로 인티저형이라고 하고,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양수와 음수 그리고 0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진수의 표현을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숫자와 함께 0과 알파벳 B를 붙이면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고, 0과 알파벳 O를 붙이면 8진수, 0과 알파벳 X를 붙이면 16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밑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줄은 자릿수 구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10진수뿐만 아니라 다른 진수의 표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실수의 표현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란 영어로 float라고 하고, 소수점을 포함한 양수와 정수를 말하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롯 자료형에 대한 특징은, 타 언어에서는 더블과 플롯형을 구분하는데 파이썬에서는 플롯 하나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매우 큰 수를 표현하려고 하면 이 표기법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값을 표현하려고 하면 무한대를 의미하는 inf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복소수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복소수는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 이는 실수와 허수의 쌍으로 이루어진 수를 말합니다. a 플러스 bi의 형태로 표현하며
a의 값이 제로라면 bi의 형태로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복소수는 전기, 전자, 원자, 분자, 소립자 등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수학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리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울림 또는 불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리는 오직 참 또는 거짓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참은 1에 대응하고 거짓은 0에 대응하며 이후에 우리가 배울 조건문이나 반복문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료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